미국과 중국의 관세 난타전, 한국은 벼랑 끝으로.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요,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굉장히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뻥 터지는 최악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앞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재보복을 해왔습니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를 10%로 줄였습니다. 기본 관세만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매겼습니다. 125%.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국의 관세는 엄청난 숫자죠. 가장 높다고 하는 캄보디아가 49%인데 49%보다도 몇 배 높고요. 라오스가 48배, 베트남이 46배인데 그보다 엄청 높죠. 지금 대한민국이 25%입니다. 대한민국 대비해 보면 5배가 많습니다. 5배. 그죠?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게 쉬이 끝날까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난타전이 쉽게 끝나겠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2월 4일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10%, 10%, 그리고 34%, 50% 이렇게 매겨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시진핑도 재반격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50% 미국이 매겼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50% 매길래 그렇게 최종 관세를 84%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04%가 아니라 지금까지 매기겠다고 한 관세가 104%였거든요. 125%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진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내수가 망가져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저성장의 저물가. 결국은 중국은 어떻게든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중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방안을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25%의 관세를 매기면 세계 최대의 소비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품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수출하는 많은 수출품 속에는요. 대한민국이 만든 부품이나 반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수출 쉽지 않게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내수를 살려서 중국이 계속 내수에 돈을 뿌리면 되지 않느냐. 돈을 뿌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돈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국가의 어떤 부채가 많고 중국 전체 정부, 기업, 가게까지 합치면요. GDP 대비,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이에요. GDP 대비 300% 가까이 됩니다. 300%. 일반적으로 여러분 220%가 넘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300% 가까이 갈 겁니다. 작년에 281.7%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내수를 통해서 돈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수출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미국이 꽉 막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중국은 수출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수출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출. 2024년까지 대한민국 수출은 중국에 1330억 달러입니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전체 수출액에 따지고 보면요. 20%가 월등히 넘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30%가 넘을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 와, 이거는요. 제가 봐서 대한민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취하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었거든요. 2021년만 하더라도 1629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1330달러까지 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새에 6.6% 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막힌다? 이러면 이제 우리 수출도 그만큼 막힐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은요.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중국 외의 모든 국가에게 10% 부과하겠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의 제품에 10%가 붙으니까 이것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관세 폭탄에 지금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25% 관세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25%고요. 이거 저는 결국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당분간은 기업이 그 손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도 사실 너무 많거든요. 중국에 대한 수출에 버금갑니다. 중국이 1300억 달러라고 하면 미국은 1278억 달러니까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어떤 식이든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지금 내수가 거의 폭망 상태잖아요. 돈 뿌리려고 해도 돈 뿌렸다가는 물가를 더 올리기 때문에 돈을 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뿌리겠죠. 그렇지만 물가 못 잡습니다.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진짜 나쁜데 수출까지 나빠진다. 대한민국 벼랑 끝으로 안 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2019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19년을 보시면 수출이 다 박살났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도 말입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2018년 대비해 보면요. 1월 달에 마이너스 6.2%였고요. 최악으로 내려갔을 때가 10월에 마이너스 14.6%까지 내려갔거든요. 11월에도 14.5%. 2019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출은 좋아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수출의 성장률이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봐서는 4월 달부터 당장 타격을 받을 겁니다. 당장. 작년에 수출이 4월 달에 13.8% 늘었거든요. 역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출에 확실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내수가 나쁜 상태에서 우리 수출까지 나쁘다? 저는요. 최악의 대한민국의 벼랑 끝 아니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진짜로 나쁩니다. 심각하다는 말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 크다는 거예요. 당장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보편관세를 낮췄다고 하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낮췄지 않았고요. 또 보편관세가 10%라는 상황까지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황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